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공부하고 본인 이제 나름대로 질문할 점 적어와서 이제 답변합니다. 자,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자는 것은 그러면 기억에 있는 게 나오겠죠. 기억. 근데 실험적 기법을 통해 화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인식의 확산. 그러면 실험적 기법을 통해 화가의 구체적인 역할. 화가가 화자예요, 화가가. 그래서 화가인가 보네. 이제 화가가 실험적 기법을 할 때 이게 주체적인 역할이라면 보통은 여기에 이 화가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건 화가가 자기 주관을 통해서 뭔가 한다는 얘기가 나와겠네요. 그게 늘어났다는 거네, 이 기억 덕으로. 그래서 기억이 뭐예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후 추상주의 잠깐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나도 천천히. 이러한 경향은 실험적 어떤 경향? 이런 경향. 나비파의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비파라는 예술 나비파의 경향은 뭐라고?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당연하네. 실험적 기법, 실험적 예술력이 부족했는데 나비파가 실험적 기법, 예술 정신을 가지고 방법을 썼나 보네. 실험적 방법. 네, 당시 파리 화단에 신선한 바람, 이게 기억이에요. 그게 실험적 기법이겠지. 신선한 네. 바람. 일으키면서 이후 추상주의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신선한 바람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 실험적 기법이 뭐냐고. 그 실험적 기법이 기존에는 뭐 명암을 위해서 화려한 색깔을 칠하거나 네,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상파가 기존에 그거였다면은 인상파에 반대되는 걸 만든 거예요. 그 반대하는 게 뭐예요? 그 반대되는 게 형상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작가의 순수 해석 있죠. 그걸 통해서 인상파에서 색만 했다가 네. 입체파나 추상파로 나갔다는 거네. 그쵸. 근데 그게 질문이 뭐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여기 보시면 돼요. 장식적인 구성을 작품에 반영해 색채에 집착하던 기존의 화풍에 변화를 유도하였다. 네. 그러면 색채를 집착하던 기존의 화풍은 변화를 유도한 건 맞는데 장식적인 구성이요? 네. 단어가? 예, 장식적인 구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장식적인 구성이 뭐로 나왔냐고, 그 내용에서. 그 장식적인 구성이라는 말, 그게 어느 파 거로 나오냐고. 장식적 구성이. 이때 장수적인 구조, 구불구불한 선, 물체의 변형 등을 보여주면서 화면의 구성은 잠시만요. 여기요. 그로 인해 나비파의 그림에는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게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나비파 거 맞네 이거는. 네. 근데 색채에 집착한 기존의 변화 화풍 조절. 그럼 이건 맞네. 네. 근데 왜 찍었어? 틀렸대요, 이게. 이게 틀렸대? 네. 근데 장식적인 구성, 다시 읽어봐 그 부분. 장식적인 구조, 구불구불한 선, 물체의 변형을 보여주면서도 화면 구성은 항상 간결하고 안정된 구도를 유지했다. 누가? 나비파가. 나비파의 그림에서. 근데 그 위에는 특히 세르제의 회활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나 전쟁의 영웅담을 그리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질서에 의해 배열된 색채로 뒤덮인 평면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평범한 색채와 구성을 주시하였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데 자,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여기서 문제는 틀린 문제는 요거예요? 네.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요거는 구성을 중시해야 되고, 답은 뭐예요? 답은 위에서 신선한 바람이니까 실험적 기법이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나비파가 색채에서 장식적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실험적 구조라고 나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실험적 구조는 뭘 예를 들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상파들은 네. 뭐 약간 색채보다는 좀 구체적인 걸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보기에 나온 주제가 뭐냐고. 보기에 주제. 이들의 인상주의 화풍에 이론으로부터 결별하고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기보다는 기억과 상상력, 주체성에 의존하여 작업하는. 그게 주관적인데, 네. 그게 보기에는 뭐라고 나오냐고. 이거 보기가 25번을 보셔야 돼요. 이거하고는 여기서는 왼쪽 25번 신선한. 네. 그러면 여기는 색채나 안정적 구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네. 네네. 근데 왜 5번을 풀었다고?
여기 아래에 써 있어요. 뭐라고? 자, 실험적 기법을 외우고 지문을 읽었어. 문제는 실험적 기법이란 말이 없어서 실험적 기법 자체를 설명한 게, 그 실험적 기법 앞에 기억의 문장에 뭐라고 나와? 이러한 경향은 실험적인 예술, 뭐라고?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부족했던 당시 파리의 화단에, 그럼 이러한 정신 그 위에 있네. 그 정신은 뭐라고? 순수한 색채와 구성에 집중했으나 초기에는, 네. 그러다가 이후 뭐라고? 출판물이나 사파의 포스터나 무대 미술 등 응용 미술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실험적 예술 정신이 부족했다. 그럼 그 두 개 차이가 뭐야? 사파나 포스터, 무대 미술들을 네. 주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비파가 사이에 존재했던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치? 버팀목이 되어서 나비파도 초기에는 이렇게 색채와 구성에 집중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구성이나 이런 거 장식적 이런 거 초기에는 이거 했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실험적 기법으로 간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실험적 기법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실험적 기법을 찾았으면 실험적 기법의 핵심이 뭐냐? 그럼 이 전체 주제가 뭐냐? 이 문제네. 네네. 그럼 전체부 주제가 뭐였어? 전체적인 주제는 나비파의 전체적인 게 뭐야? 진취성이라고. 진취성이가 뭐라고? 실험성이라고. 실험성이 뭐라고? 실험성. 보이는 거에서 주관적인 걸로 갔다는 거지. 그렇죠. 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입체파나 추상파가 나왔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푸는 과정 속에서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걸 주면 전체적에서 이 전체 주제가 뭘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되거든요, 항상.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부분은 잘 찾아. 그래서 근거도 발췌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을 해서 빨리 찾는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찾다가 이 전체 주제를 염두에 안 두면 부분적으로 이거랑 이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하고 잘못 풀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론이 정반합이 되니까 A가 나오고 그거에 반해서 B가 나오고 그거에 반해서 C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요? 요 A와 C는 유사할 가능성도 있고, 풀 때 전체적으로 핵심 주제가 뭐냐 라는 걸 놓치게 되면 지금처럼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 뭐죠? P54 18번. 이걸 읽어보니까 이거부터 읽고요. 이해 내용으로 대절한 것은 틀린 선택, 무, 유, 도,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무는 요보다, 무에서 유가 나오죠. 네. 유는 무보다 시간적으로, 유는 무보다. 그러면 무에서 유 나오고 유에서 무 나오고 그러나보네. 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노자는 우주의 만물의 변화의 법칙을 근원 도라고 했다. 그래서 도가 도는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 이렇게 도덕경에 처음에 나오죠.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는 원래의 실체와 진리가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무형. 나누어지지 않는 무명. 이게 무명의 시초. 그러면 이게 무고, 이게 제일 최초의 진리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는데, 도는 만물의 변화의 법칙인데 어째서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무명에서 도가 있어, 도. 이렇게 무명의 상태에서가. 이걸 사람들이 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연구를 해. 그러는 순간 이게 도에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를 추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교가. 이해돼요? 네네. 그럼 이해됐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도의 정의?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 다시. 진리의 세계를 뭐라고요? 도. 무명이라고. 무명. 도가 아니라 무명. 무명. 혼돈의 상태. 무명. 뭔지 몰라요, 이게. 네. 무명의 상태를 사람들이 도라고 규정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이게 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선의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위, 하지 말라고 억지로 뭔가 어거지로 도라고 정의를 하면 도가 아니라고. 그냥 자연 상태 자체가 도야. 자연 상태의 원리를 조금씩 도사들이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다고. 그걸 도라고 여기는 순간 이 무의 실체에서 벗어나다고. 인위적인 도가 된다고. 그 무라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인데 인간들이 함부로 하다가 그 순간은 도가 아니게 된다는. 다시 무명이란 게 있어. 네. 자연의 원리가. 그걸 사람들이 도라고 인간의 세계에서 이게 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이게 도를 흉내낸 거일 뿐이라고. 네, 이해합니다. 뭔 소리니? 응. 그러면 무 다음에 도가 나오잖아. 네. 근데 이 도를 완벽하게 이거를 진짜 진리다 이 도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무명에선 벗어난 거라고 자기 고집이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야 다시? 근데 도는 만물의 변화의 법칙인데 어디서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는 거지? 자, 이 도를 만물의 변화의 법칙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이 질문에도 여기 인간이 얘기했다고. 아 법칙이라고. 이 만물의 법칙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인간이요. 인간이. 그런데 이 법칙을 인간이 말하기 전에 이 무명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그러니까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럼 어째서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지 않는 이 도는 누가 얘기했어? 인간이요. 인간 전에 자연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시간 선행해 안 선행해? 네, 선행하죠. 네 질문을 다시 해봐. 그러니까 도는 만물의 법칙이잖아요. 도는 만물의 법칙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인간이요. 인간이. 그러면은 인간이 말하기 전에 이 만물의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었어? 네, 있었죠. 있었어. 그러니까 선행해. 무보다요? 뭐라고? 무보다요? 도는 무보다 선행하잖아. 무명. 이 무명이 무야. 도는 무보다 선행을 한다. 응. 근데 틀렸대요. 뭐가? 이렇게 잠깐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틀리는데 무는 유보다 도는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틀렸대요. 무는 있을무지. 없을무요. 없을무. 네. 유보다. 그지? 네, 그거까지 이해해요. 선행한다. 무는 선행한다. 맞았잖아. 네. 도는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이 도를 했을 때 이 도를 선택지 써봐. 이게 자연의 도야? 사람들이 말하는 도야? 무는 유보다 도는 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무는 유보다. 도는 무보다 시간적으로. 그럼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어? 그거. 잠시만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무에 대한 얘기를 한 거, 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도는 가로친 무형이며 그랬으면 여기서 네 책에 써있는 네. 요 인간이 말한 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거를 도라고 얘기했네. 여기에 도가 있다고. 거기 봐봐. 도는 무형이며 그지? 무명이다. 나오네. 그쵸. 나누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무명이다. 그럼 도를 무명으로 봤네 이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는 인간의 도의 법칙. 이 도는 뭐야? 자연의 도. 그거 맞지? 네. 그러니까 이 도를 무엇보다 선행하다 아니면 같게 본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자, 이 자연의 무명이야, 무야, 도야, 인간의 도야. 이걸 국어를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거 다 설명된 거예요? 네, 다 설명된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교의 개념을 미리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구분을 시켜서 아까부터. 그래서 인간인 도야? 자연의 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요? 자,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 시작점이네.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로부터 불려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A와 B를 궁금해하는 것이네. 그치? 네네. 자, 바람이 부는데 그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그쵸? 바람이 부는데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죠? 네. 윤동주가 서시에. 맞아요? 네. 그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 이유가 없다. 그럼 반어법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자기 네. 나라에 대한 소곡하고 이렇게.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없을까? 한 여자를 사랑한 일은 없었지. 네. 시대를 슬퍼하는 일, 그러면 한 여자를 사랑할 일이 없었다. 있었을 수도 있어. 반어법으로. 시대를 슬퍼하는 일이 없었어? 그냥 진짜 있었어. 요거는 윤동주 일대기를 봐야 돼. 한 여자를 사랑했는가. 네. 근데 사랑했을 것 같아. 섬세해서. 영화 보면 되는데 윤동주.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반석은 튼튼한 돌 이런 거거든. 땅이거든.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거잖아. 그지? 네. 맞아요?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그러면 언덕과 땅은 똑같잖아. 그지? 네. 예. 강물, 이게 시대의 강물이지. 역사일 수도 있고. 역사가 흐르는데 나는 언덕 위에 서 있다. 그지? 그지? 그러면 뭐해? 괴롭지. 네. 바람이 부는데 나 반석 위에, 땅 위에 섰다. 그럼 이 반석이야, 이게? 반석이 아닐 수도 있지. 네. 반어적 구조로 쓴 느낌이야, 느낌이. 언덕 위에 섰다. 그러면 이 언덕도 강물이 흐르는데 시대가 흐르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요 반석처럼 불안한 땅 위에 섰다. 라는 것일 수도 있겠네. 그치? 네. 시작가가 괴로움의 이유를 찾고 있어. 맞아. 시작가가 바람이 불 때. 그치? 이 바람은 뭐라고? 일제의 바람 이렇게 보고 일제시대의 고통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 강물 앞 반석, 바위 반석, 뭐 아닐 수도 있어, 그치? 네. 불안의 대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는 걸 수도 있어. 그치? 바람 때문에 괴롭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보다, 바람 때문에 난 괴로워. 그런데 그걸 다 굳이 막 일일이 다 쓰기에는 엄청나. 그래서 반어법으로 써놓은 것일 수도 있어. 바람, 자신이 외면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어디로서 왔는데, 이게 그치? 일제의 바람이 어디로 가버려라. 이런 상황에 내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마음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괴로움이 되고, 시대 여자도 되고, 그죠? 그 시대를 쓰는데 여자도 일부러 쓴 것 같아. 감성적으로. 서 있다,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 뭐, 약간 맞을 수 있어. 자신이 외면보다는 인식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달려지지 못한,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외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괴로움을 자탐색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꾸 회피하는. 자, 독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맞죠. 이건 다 맞아. 다 맞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반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바람이 불어 난 슬퍼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바람이 부는 게, 그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을까 하고 두고 없을까 하니까 이유가 있게 느껴져. 이것 때문에 반복해서 이것도 반어로 그렇게 보게 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섰다 이것 자체도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으면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여기서 존재해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거를 절명하게 쓰는 느낌이에요.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